더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템 구성하고 아이템의 퀄리티, 품질과 가격, 그리고 보상 플랜 및 마케팅입니다. 요것만 잘 갖추어지면 그건 객관적 조건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본사가 공주로 갔는데 공주 시내도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가난뱅이가 있어.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같은 마을에도 그렇고 아무튼 어떤 지역사회 여기에 세종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가 하면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뱅이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조건은 같잖아요. 세종시에 산다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뱅이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 주관적 조건에 달려 있어요. 주관적 조건이 뭐냐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을 일구어냈던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건 결심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이고 소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은 아마 수학 시간에 수학책, 수학 선생님 얼굴만 보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함수.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지수함수.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또는 로그함수. y는 이퀄 로그 x. 이게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똑같아요. 여기 애터미 사업의 점근선 이쪽으로 계속 접근해요. 이걸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팅 시스템이.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아침에 리더들 쑥 나오셨죠? 이게 지금 현재 연봉 한 2억에서 8억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3년 뒤에 지금부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3년 후에 여기 올라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득이 올라가질 않아요.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나누어주는 파이는 35%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면서 소득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수당이 안 나와. 수당이 안 나와요. 여기가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가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우리말로는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임계점, 또는 임계량, 임계상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물리 현상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요. 그런데 언덕을 올라갈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정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어떤 물리 현상이 갑자기 변해. 갑자기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고 자연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1기압에서 물을 끓이는데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0도에서 99도 올라갈 때까지는요 물이 끓지를 않아요. 거기서 1도가 올라가면 끓어요. 이 1도가 뭐예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딱 그 순간에 끓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판매사까지 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지금 물을 0도에서
100도까지 올리려고 99도 갈 때까지는 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어디에서 그만두냐 하면 여기서 그만둬. 여기서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그러면서 그만둬. 이걸 에디슨이 이야기한 거예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사람들은 포기했을 때 그가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가까이 갔는데 포기해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가 티핑 포인트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이게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밑에 소비자 군단, 밑에 파트너들이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밑에서 밀어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샤오른 스타쯤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티핑 포인트가 다시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매우 급한데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쪽으로 와요.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후회가 되시죠. 고등학교 때 수학 좀 잘할 걸. 근데 못 해도 돼, 못 해도 돼, 못 해도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수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강의 다 끝났네. 나는 2014년에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거 하면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조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주관적 조건, 나의 결심,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갖춰져 있으니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하면 된다. 자, 이제 공생입니다. 공생, 문자 그대로 심바이오시스 함께 살아간다.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론, 생물 진화론이 학계를 풍미하면서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 적자 생존 또는 자연 도태, 자연 선택 이런 것들이 자연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자연은 약육강식이 아니고 공생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공생하지 않고 만약에 약육강식 생장 경쟁만 벌어졌으면 자연은 지금쯤 멸망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윈주의,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사회로 끌어온 게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사회도 유기체로서, 초유기체라고 그랬어요. 초유기체로서 진화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열강들이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이론적 근거가 요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즉 진화가 잘 된 서구 사회가 진화가 덜 된 후진국을 지배하는 것은 이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매우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 자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공생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생관계. 자, 왜 이놈을 그려놨냐 하면은 초원에서 사자가 가장 힘이 센 놈인데 가장 힘이 센 놈도 일단 배가 부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초식 동물이 왔다 갔다 해도 소, 닭, 보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는 후손을 위해서 또는 다음에 먹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다예요. 오로지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사냥한다. 그것도 어떤 것을 늙고 병들어서 달리지 못한 것. 그걸 청소해 주지 않으면 생태계가 멸망해 버린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초식식물이 계속 늘어나면 풀이 부족해서 황폐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요놈들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학자들은 생태계의 기본 메커니즘은 공생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공생이 필요한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빈익빈부,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는 시위 1%대 99%, 영국에서의 폭동, 이게 지금 자본주의 선진국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생이 아니라 공멸해요. 공멸. 한꺼번에 죽어요. 자, 그래서
약육강식이 자연법칙이 아니고 공생이 자연법칙이다. 공생. 바로 애터미 사업도 공생입니다. 나 혼자 성공해야지. 절대 성공 못해요. 못합니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러면 같이 돼요. 따라서 이제 공생의 조건이 있는데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어떤 괴물이야. 이 성경 욥기에 나오는 괴물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유만 찾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 질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자기 이기주의적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다. 그랬다. 국가가 그런 일을 해줍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행동을 하면은 한꺼번에 죽는 공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는 반드시 규정과 그리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조직이 공멸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생입니다. 공생. 이제 학자들은 자연 생태계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 공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무슨 도덕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 관계에는 통상 학자들은 상리공생, 편리공생, 편해공생, 기생 이렇게 나눕니다. 다음. 자, 상리공생은 문자 그대로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이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 이 현상이 거의 지구를 지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70% 이상의 나무에는 균근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무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 균근이 나무 뿌리보다 더 가늘어요. 가늘어가지고 멀리 뻗어나가가지고 나무가 흡수하지 못하는 무기질을 흡수해서 나무에 제공해줘. 그러니까 나무 뿌리는 이 균하고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은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균은 햇빛이 비치면 죽어버리니까 땅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광합성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분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이 균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게 지상에 있는 나무의 70% 이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생물과 식물이 어떻게 합니까? 공생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공생을 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세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의 피부와 장 속에는 세균이 있어요. 그렇죠? 세균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세균과 어떻게 합니까? 상리공생을 해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아요. 공생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의 동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 식물과 식물, 동물과 미생물, 식물과 미생물 서로 전부 공생을 하는 거예요. 공생을. 이런 거 보세요. 악을한 놈이 입만 닫아버렸다 하면 요놈은 골로 가죠. 그렇게 안 해.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답니다. 왜? 공생관계니까. 악어는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자기 이 사이에 낀 찌꺼기를 빼낼 수가 없어. 근데 악어새가 빼줘. 그렇죠? 악어새는 그 대신 뭘 얻습니까? 먹이를 얻잖아요. 먹이를. 이런 식으로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공생을 해요. 이건 개미하고 진딧물이에요. 개미는 진딧물 엉덩이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물을 빨아먹고 그 대신 진딧물을 습격하는 놈을 막아줘. 그리고 여러분 벚나무 보면 말이죠. 벚나무에는 유달리 개미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은 다음 봄에 보세요. 다른 나무보다 벚나무에는 개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벚나무 꽃은 두 개랍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벌을 위한 꿀, 다른 하나는 개미가 먹기 좋게 만든 꿀이 있대요. 그래서 그 꿀을 먹으러 벚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개미가. 그래가지고 벚나무 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식물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답니다.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게 편리공생이에요. 여러분, 요 빨판상어, 요 소와 말 사이에서 벌레를 잡은 황노라는 놈이 있는데 요것은 소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주는데 요 놈은 소 사이에 벌레가 많아요. 그걸 잡아먹고 산다. 그 다음에 빨판상어가 대형 물고기. 자, 빨판상어는 큰 동물에 딱 달라붙는 빨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놈은 항상 여기 붙어 돌아다녀. 저 혼자는 안 돌아다니고 붙어 돌아다녀요. 왜 붙어 돌아다니라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이놈이 잡아먹다 남은 먹이를 얻어먹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놈이 가니까 저는 힘 안 들이고 옮겨 다녀. 그러니까 요놈만 이익 보고 요놈은 이익도 손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 요놈이 요 모체에 피해를 주면 그것은 편리공생이 아니라 편해공생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편해공생은 옆에 있는 개체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전형적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균을 다 죽여. 푸른 곰팡이가 나옴으로써 인류는 항생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플레밍은 영국의 의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처칠은 매우 부자였고, 근데 한 동네에서 아마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처칠이 몇강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버렸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그걸 플레밍이 봤어요. 플레밍이 뛰어들어가서 처칠을 구해줍니다. 그럼 큰일 날 뻔했죠. 처칠이 죽어버렸으면 2차 대전 져버릴 뻔했죠. 구해줘요. 그런데 플레밍은 자기가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집이 가난해. 근데 그게 처칠을 살려준 거야. 따라서 처칠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플레밍이 학비를 대주고 플레밍이 의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상리공생이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다시 처칠이 대영제국의 수상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을 지휘하는데 폐렴에 걸렸어. 그때 폐렴 걸리면 100% 사망이에요. 100% 사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대줘서 의과대학에 보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처칠을 살렸어요. 이게 상리공생이에요. 덕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거 만약에 처칠이 여기 알렉산더 플레밍 의과대학에 안 보냈으면 처칠 죽어요. 그 당시 폐렴을 못 고치거든. 페니실린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 자, 바로 애터미 사업이 공생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편리공생을 취하려다가, 즉 나만 이익 보고 다른 놈들은 이익 보고라 말하는 건 나는 관심 없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편해공생이 돼요. 편해공생. 다시 말하면 남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줘. 그러다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상해공생이 돼. 서로 손해를 주는. 그러므로 반드시 상리공생만이 성공의 길이에요. 자기 여기서 아까쯤에 로그 지수함수에서 밑에서 파트너들이 받아 올려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트너가 성공해 간다. 그 말 아니에요. 파트너가 성공해 가면 자기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리공생만이 성공의 길이다. 자, 다음. 자, 상해공생을 유발하는 행위. 요런 행위들을 해요. 상해공생. 다시 말하면 나만 이익 보고 그냥 말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보는, 해를 주는 그렇게 된다. 바로 상호 갈등과 분쟁, 배팅과 물건 사재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해공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나만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도 죽는 행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상해공생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의 특징은요, 세계 어느 다단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특징이 진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회원이 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진입 자유가 있어요. 프리 엔트리예요. 자유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고방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상해공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원칙이 티포텟이에요. 티포텟은 영어로 과거 냉전 시대에 국제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탁 친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티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면은 나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한다. 무조건 믿어. 내 파트너니까 믿어요. 우리 스폰서니까 믿어. 그런데 배반을 해. 배반을 한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을 해. 야, 너 배팅 쳐. 이러는 경우 반드시 응징한다. 이건요, 100만 번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미국에서 엑셀러드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 방법이 가장 좋다요.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상대방이 규칙을 위반하자마자 응징을 가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2번까지는 봐주자. 2번까지는 봐주자 그랬더니 나중에 조직이 망하더라는 거야. 꼭 2번씩 위반을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징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신사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 그럽니다. 계속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그 다음에 반성하는 경우 즉각 용서한다.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 원칙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도록 해준다. 내 원칙은 이거야. 내 원칙은 이거야. 당신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마. 그 다음에 당신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마. 내 원칙은 이거야.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다음에 안 해요. 그런 짓을 안 해. 예. 사람이 이게 물에 물 탔는데 술에 술 탔는데 물러 터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용하는. 그래서 이 티포텟은 반드시 회사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반했는데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위반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 네가 규칙을 어기면 나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프리 엔트리이기 때문에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집사광의. 집사광의는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이익을 더 크게 한다. 이게 에테미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이익을 더 크게 한다. 이 말은 제갈량이 한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에 총나라의 성상이었던 명재상이었던 제갈량이 한 말이에요. 제갈량은 정말 신출귀몰 그리고 신기묘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결코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화둥이라는 하급 관리가 이게 승상에게, 지금 총리입니다. 승상에게 당신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갈량은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고 표창을 줬어요. 글을 써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많은 의견을 나한테 제시해. 나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갈량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광익을 하면 이게 바로 못난 갓바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제갈량 보기에는 우습게 생긴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혼자 뛰면은 자기만 똑똑하다고 혼자 뛰면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수학으로 시작했으니까 수학으로. 1년 내내 내가 열심히 뛰면은 수당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나는 1년 내내 열심히 뛰어도 20만 원도 못 벌 것 같다. 그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죠. 도와줘야 할 대상이니까 20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20만 원이에요. 1년 내내 열심히 뛰어. 근데 바이너리는 승수배, 기하급수로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기 나 혼자가 있고 둘이 되죠? 요 사람도 열심히 뛰죠? 요 사람도 열심히 뛰죠? 요 사람도 열심히 뛰죠? 자기가 열심히 뛰면 밑에서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뛰죠? 열심히 뛰죠? 자, 이게 2의 몇 승입니까? 2의 0승이죠? 2의 0승이고, 여기는 2의 1승이고, 이건 2의 2승이고, 이것은 2의 3승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그러면 내가 지금 금년에 열심히 뛰어서 여기서 약간 이리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다음
다음 해에는 얼마가 됩니까? 다음 해에도 그렇게 뛰었어. 40만 원. 2년 됐는데 40만 원. 에이고 그만두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3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80만 원. 4년 되면 160. 이거 못 먹고 살죠? 5년 되면 이제 겨우 차비 나오죠? 근데 이때 끝내. 통상 이때 끝내요. 6년 되면 640. 7년 되면 1280. 기하급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요.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기하급수는. 8년 되면 2560. 9년 되면 되죠? 9년 참으실 수 있죠? 9년. 아니, 최소 잡은 거예요. 1년 내내 뛰었더니 20만 원이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만에 이걸 해냈거든? 왜냐하면 24시간 뛰었으니까. 24시간 뛰었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냐 하면은 사이드 잡으로 하는 경우,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다.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 또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어디에 올라와요? 아까쯤에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디서 끝내냐 하면은, 이거 안 되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 예. 그게 안 되지. 기하급수도 시간 지날수록 그 사이즈가 커집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집사광익을 해야 돼. 나 혼자 안 하고 같이 성공하자. 자, 3년 뒤에 모두 월천댁, 이천댁, 삼천남, 오천남 가능하시죠? 예,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